오늘 이 영상을 틀어주신 분들 아마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오르는 물가에 줄어드는 손님이고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고 어디에 손 내밀어야 할지 막막한 분들.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신용점수가 낮아 시중은행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최대 3천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오늘은 이 자금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처음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당장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게 하나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싸움인지를. 젊을 때는 몸으로 때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달리고 자금 사정도 빠듯해집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빚을 내서 버티다 보니 신용점수가 어느새 많이 내려앉아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는 것,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가면 대출을 거절당하고 카드 한도는 줄어들고 급할 때 어디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클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고비 한 번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제도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용점수가 낮다고 문을 닫아버리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생긴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이 제도는 금융권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분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30년 넘게 두부 공장을 운영하시던 강명수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직원도 여럿 두고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사업체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사라지고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버티려고 카드 대출, 저축은행 대출을 쓰다 보니 신용점수가 800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래처를 새로 개척하려면 설비를 좀 손봐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더랍니다. 가족한테 손 내밀기도 눈치 보이고 그냥 조용히 가게를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자금 제도를 알게 되었고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2천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두부 성형기를 교체하고 거래처 영업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명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더 빨리 신청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다고.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기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쉽게 말해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식당, 미용실, 세탁소, 잡화점, 수선집, 분식집 등 동네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수 5인 미만, 업종에 따라서는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현재 가게를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용점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이 자금은 정반대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용점수가 아주 좋은 분들은 오히려 이 자금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금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교육 자체가 신용회복과 자금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오래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오점수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20년 넘게 가게를 지켜오셨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는데 몇 년 전 건물 수리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미루는 일이 생기면서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후로 금융권 문은 닫히다시피 했고 급할 때마다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오는 게 두렵고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사가 이 제도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용점수 조건에 딱 맞았고 심사를 거쳐 2,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정리하고 가게 진열대도 새로 교체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하지만 조건을 확인해 보니 나를 위한 제도였더라고. 이처럼 이 자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온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번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가게 규모나 사업 상황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용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 심사와는 다르게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3%대 초중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기마다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 안에 거치 기간이 2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 3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부담 없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 조건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내가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또 빚이 느는 건 아닐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사채나 카드론을 쓰는 것에 비하면 이 자금은 이자 부담이 훨씬 낮고 상환 기간도 충분합니다. 숨 쉴 틈을 드리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남 공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황병철님 사례입니다. 40대 초반부터 식당을 해오셨는데 이제 60대 중반이 되셨습니다. 식당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갱신, 비용과 내부 수리비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커져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신용점수도 덩달아 떨어진 상태였고 이자만 갚다 보니 가게 운영에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자금을 소개받고 신청을 해보니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 일부를 먼저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게 주방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거치 기간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장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절차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교육 이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검색창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회원 가입 후 신용관리 관련 교육을 찾아서 수강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강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공단 온라인 사이트, 즉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78곳의 센터가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대출 심사입니다. 이 자금은 직접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가게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하고 신용상태, 사업성,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최근 소득 또는 매출 관련 자료, 그리고 신용관리 교육 수료증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1357로 전화해서 안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작은 옷수선집을 30년째 운영하시는 최인수님 이야기입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단골도 많고 가게 자체는 잘 돌아가는데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입원하면서 의료비로 대출이 생겼고 신용이 나빠졌습니다. 새 미싱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단 지역센터 상담사가 이 제도를 안내해줬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같이 확인해줬습니다. 처음에 혼자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셨는데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거쳐 1,500만 원을 받으셨고 새 미싱과 다림질 설비를 장만했습니다. 지금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청바지 수선도 새롭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니 주변에서 도와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낭패를 줄일 수 있고 더 유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자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즉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연중에 조기에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시기에는 신청자가 더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되도록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해가 바뀌어 연초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상반기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금은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신 분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신 뒤 어떤 자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상담사와 함께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써야 합니다.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 재료비 등 가게와 관련된 곳에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청 전에 내 신용점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점수는 나이스나 올크레딧 같은 신용평가 기관 앱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남 창원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시는 박정래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해오셨는데 몇 해 전 아드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을 서줬다가 연대 책임으로 신용이 나빠지셨습니다. 당신 가게는 멀쩡히 돌아가는데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운영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재료비 결제도 버거워질 때가 있었고 한숨이 늘어가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신용점수 조건에 부합했고 교육 이수 후 신청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서류 준비도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어렵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2천만 원이 지원됐고 그 돈으로 재료 결제를 안정적으로 하고 오래된 냉장 쇼케이스도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한시름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신용이 나빠지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몰라서 포기하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자금을 만든 것이니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이 최대 3천만 원을 낮은 금리로 최대 5년에 걸쳐 빌릴 수 있는 정부 직접 대출 자금입니다. 신청 전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먼저 들으셔야 하고 이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사이트나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135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짧고 쉬우니 기억해 두세요. 1357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가게를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 열고 버텨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